북극 한파가 미 전역을 광범위하게 덮치면서 현재까지 최소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일원에도 내일 아침 또 강추위가 예보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의 첫 번째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무난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으로의 입국 거부 건수가 역대 최다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부터 $10,000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새로운 신고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지하철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트기류를 타고 거대한 북극 한파가 미 전역을 광범위하게 덮치면서 기온이 예년보다 20도에서 40도까지 급락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뉴욕 일원에도 내일 아침 또 강추위가 예보됐습니다. 북극 한파로 인한 겨울 폭풍이 뉴욕 일원을 강타했습니다. 기상청은 뉴욕 일원에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1.4인치의 눈이 내렸다며 2022년 2월 13일 이후 700일 만의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지역에 따라 1에서 3인치의 적설량이 더해져 최고 5인치 내외의 눈이 쌓인 곳도 있습니다. 기온도 급 강하하면서 하루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화씨 20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 내일 아침 출근길 체감온도는 섭씨 영하 15도, 화씨 4도로 예보됐습니다. 강풍과 얼음, 눈으로 인해 8만 명 이상이 정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서북부 오리건주에서는 저체온증으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총 4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산지 적설량이 4피트에 달한 서부 유타주에서는 설상차 운전자가 트레일러에 부딪혀 사망했고 와이오밍주에서는 스키 선수가 눈사태에 깔려 숨졌습니다. 동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는 노숙자 3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약 1억 5천만 명이 한파 경보 및 주의보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강풍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항공교통도 마비됐습니다. 항공편 정보 사이트 플라잇 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동부시간 오후 8시 기준으로 미국 내 항공편 8,500편 이상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의 첫 번째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무난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대세론을 강화하면서 향후 대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오와주 공화당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젯밤 아이오와주 전역에서 진행된 코커스에서 5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9개 카운티 중 98개에서 승리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그의 강력한 지배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입니다. 2위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차지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21.2%의 득표율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꺾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19.1%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코커스 이후 경선 중단을 선언한 비벡 라마스와미는 7.7%를 득표해 4위에 올랐고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0.2%에 그쳤습니다. 총 투표자 수는 11만 298명으로 한파 등의 영향으로 2016년 투표율에 비해 줄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의 결정적인 이번 승리가 그의 공화당 내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재대결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는 가장 먼저 치러지는 경선이라 향후 대선 판도를 가늠할 풍향계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승리로 바람의 방향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오는 23일 치러지는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할 경우 대세로는 더욱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한 데는 북극 한파가 불러온 투표율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두고 공화당 의원들의 민심이 정확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율 때문입니다. 이번 아이오와 코커스의 총 투표자 수는 11만 298명으로 전체 공화당원의 약 14%입니다. 2016년 코커스 때의 29%와 비교하면 반토막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투표율이 2000년 이래 24년 만에 가장 낮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아이오와 전역을 덮친 한파로 많은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투표율이 떨어지면 강성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팬덤이 두터운 만큼 강성 지지자들이 한파를 뚫고 투표장에 나올 의지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코커스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습니다. 그는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코커스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인디애나 유세에서는 몸이 아파도 투표장에 가야 한다며 열정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승리는 그의 공화당 내 영향력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강성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그의 캠페인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입국 건수가 역대 최다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다만 거부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임시 입국 허가를 받아 최종적으로는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대 업무기록평가센터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2-2023 회계연도에 10개월 동안 입국 거부 대상 외국인은 78만 8,953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대비 2배를 넘는 수치이고 10개월간의 데이터만 집계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입국 거부 대상자 수는 8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런 입국 거부의 주된 원인은 범죄 이력이나 테러 위험의 경우도 있지만 적절한 입국 서류 부족이나 이민법 위반과 같은 문제들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입국 거부 대상이 급증하긴 했지만 그만큼 임시 입국 허가가 적용된 건수도 늘었습니다. 입국 거부 사유가 있었던 경우 가운데 약 38.2%, 즉 30만 1,069건은 임시 입국 허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역시 역대 최다 수준이었습니다. 쿠바와 하이티, 니카라구아와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출신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임시 체류 허가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10개월 동안 입국 과정에서 추방재판 출두서를 받거나 입국이 거부된 한인은 총 5,407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2,666건이 비移民비자 소지자로 주로 비자 기간 만료 등의 문제가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부터 $10,000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새로운 신고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불법적인 거래를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과 비즈니스, 코퍼레이션은 $10,000 이상의 현금 페이먼트를 받을 경우 15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IRS의 양식 8300에 따라 적용되고 관련 정보는 IR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마약 거래 및 테러 관련 자금 조달과 같은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제한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화됐습니다. 새로운 보고 활동을 통해 정부가 불법 자금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불 신고와 관련해서는 동시에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합니다. $10,000 이상의 페이먼트를 받은 경우 관련 서류를 IRS에 보고하는 동시에 제출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제출을 했을 때의 이메일만으로는 보관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문서로 인쇄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는 당국이 규정한 자금 세탁 방지법의 제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즈니스 오너들은 이 시스템에 계정을 설정해야 하고 관련 문의는 BSA 헬프데스크 866-346-9478이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따른 시간적, 재정적 부담 등 예외 규정은 있지만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이 권고됩니다. 위 전역에서 코로나19와 독감 등 호흡기 감염증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들은 다시 마스크 착용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독감 시즌에 미국에서 약 6,500명이 독감으로 숨졌고 독감으로 인한 입원 건수는 11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주 사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병원 입원은 20.4%, 사망자 수는 12.5% 증가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하수 샘플에서 측정한 바이러스량은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한 2022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로스앤젤레스, 매사추세츠 등의 일부 병원들은 호흡기 질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정책을 재도입했습니다. 현재 독감과 코로나19,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대한 백신 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미국 성인 가운데 약 44%만이 독감 백신을 맞았고 코로나19 신규 백신 대상자 중에는 17%만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60세 이상의 RSV 백신 접종률도 17%에 불과합니다. 조지 워싱턴대와 하버드대의 소아과 전문가들은 지금이 바로 자녀를 보호할 때라고 강조하고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통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마스크와 검사, 항바이러스제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며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지하철역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을 둘러싸고 발생한 다툼 중에 총격이 벌어져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뉴욕 브루클린의 크라운 하이츠 지역을 지나던 맨하튼 방향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괴한에게 총격 2발을 맞은 45세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객실 내 승객들 사이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했고 피해 남성이 이를 말리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총격 후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뉴욕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평일 퇴근 시간대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타이브센트 지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17세 청소년과 40대 남성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최근 몇 달 사이 뉴욕 지하철 내 총격이 잇따르긴 했지만 드문 비율이고 전체 뉴욕시 총기 범죄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 총격 피해를 입은 사람은 총 1,100명으로 전년 대비 400명이 줄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일본 아나사와 미국 델타항공의 보잉 항공기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요일은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경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일본 아나사의 보잉 777기와 정지해 있던 미 델타항공의 보잉 717기가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본 아나항공사의 항공기 왼쪽 날개 끝이 정지해 있던 델타항공 항공기의 후면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사고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두 비행기가 모두 보잉사가 제작한 기종이어서 연방항공청은 이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사는 최근 보잉 737 맥스 9 기종의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와 그에 따른 운항 금지령 등 일련의 사건 사고로 인해 항공 당국의 집중적인 감사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 사고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고 제작상의 결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보잉사는 이번 충돌 사고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AP 취재진에게 사고 항공사들과 연방항공청을 상대로 취재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엠마 존슨 델타항공 대변인은 15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아나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한 뒤 게이트에 서 있는 델타항공기를 들이받은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나항공의 고객 담당 팀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직 발표할 만한 정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계 감독과 주연 배우가 활약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어제 로스앤젤레스 피코 극장에서 열린 제75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미니시리즈 TV 영화 부문 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한국계 이성진 감독이 감독상과 작가상을 받고
한국계인 스티븐 연이 나무주연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중국 베트남계 배우 엘리웡은 이 작품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캐스팅상과 의상상, 편집상까지 성난 사람들은 8관왕에 올랐습니다. 후보에 오른 11개의 부문 가운데 남녀 조연상과 음악상을 제외한 모든 상을 휩쓸었습니다. 우주기업 애스트로보틱에 따르면 지난 8일 우주로 발사된 달 착륙선 페레그린은 임무에 실패하고 대기권에 재진입해 불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궤도에 있는 위성을 보호하고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에 잔해물을 남기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페레그린은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후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약 7시간 만에 태양광 패널이 태양을 향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했고 결국 달 착륙 시도를 포기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 10일 주정부 주요 문서와 양식을 한국어 등으로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뉴저지 설날 기념일 제정 결의안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주정부의 주요 문서를 뉴저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7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정부 각 부처는 앞으로 1년 안에 주요 문서와 양식을 한국어와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등 7개 언어로 제공하게 됩니다. 아울러 뉴저지주는 매년 음력설을 기념일로 지정하게 돼 앞으로 많은 학군에서 설날을 휴교일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14일 도서관은 수많은 커뮤니티의 생명선이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장치라며 당초 프로그램 축소와 운영시간 단축 등이 예상됐지만 시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7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격차를 채우기 위해 기관마다 5% 예산 삭감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국립도서관들은 토요일엔 도서관을 폐쇄하고 주중 영업시간도 단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 섭씨 영하 4도, 밤 최저 기온은 21도, 섭씨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늦게는 눈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요일도 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